자, 수열 설명할게. 수열. 수열이 뭐냐면 숫자를 나열하는데 그냥 나열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갖고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해. 그 종류는 대표적인 게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 같다, 같을 등자. 뭐가? 차이가. 간격이 계속 같이 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3, 5, 7, 9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너무 쉽다. 3, 8, 13, 18 이렇게 간다고 칠게요. 이게 지금부터 수열은 다 항에 넘버가 있어. 이게 제일 첫 번째 항이라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 A1, 뭐 B1으로 쓰든 뭐로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제 A1, 얘가 A2, 얘는 A3 이렇게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에서 나오는 이 수열의 이름을 AN이라고 하고, 이 N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니네가 구해야 될 주 최종 목적은 얘야, 얘.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불러. 일반항. 얘만 구하면 나머지 싹 다 구할 수 있어. 얘만 구하면. 시그마에서도 얘를 이용하고 합에서도 얘를 이용하기 때문에 니네 최종 목적은 일반항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고, 일반항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자, 일단 봅시다. 용어부터 설명할게. 자, 3에서 8로 몇 칸 늘었어? 얼마 늘었어? 5 늘었지. 그 다음도 얼마 늘었어? 5 늘었고, 이거는 계속 몇씩 커지는 수열이야. 5씩 계속 커지는 수열이야. 그때 같다. 뭐가? 차이가 같다. 그때 이 차이가 같은 공통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르고, 공차가 얘네들 5씩 커진다라는 얘네들을 의미하는 거야. 공차는 보통 우리가 스몰 d로 씁니다. 공차가 5씩 커진다. 이해됐죠? 그때 이 A1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 항, 그리고 첫 번째 항하고 공차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중요성이 높은데, 뭐 그럼 다른 항은 안 중요하냐? 뭐 다른 항을 알아도 일반 항을 구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 자, 그때 자, A1 여기서 다시 쓸게요. A1, A2, A3, A4 이렇게 쭉 가는데, 이때 등차 수열이라는 건 요 간격이 계속 같은 간격 D씩 커진다고. D씩 커져. 됐어요? 그래서 A1은 그냥 A1이야. 그럼 A2는 항상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으로 나타낼 수 있어. A2는 첫 번째 항에서 D만큼 더해서 간 게 A2죠. 맞지? 그래서 A2라는 친구는 첫 번째 항으로 D만큼 더한 게 A2야. 그럼 A3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얼만큼 더한 거야? D를 두 번 더한 거지? 그래서 A1 더하기 2D라고 쓸 수 있고, A4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D를 하나, 둘, 셋. 그래서 3D. 그래서 모든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 됐어요? 그때 그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봅시다. 자, A3하고 A1하고 이거 몇 칸 차이니? 칸수로 항으로는 몇 칸 차이예요? 3에서 2 빼니까 2칸 차이지? 2칸 차이인데 실제로는 얼마 차이 나는 거야? D가 두 번 빠진 거 차이 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의 차이는 2칸 차이다. 2D다. 공차가 2칸 차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모든 애들은 전부 다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AN은 뭐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자, 1일 때는 D가 없죠. 2일 때는 1D고요. 3일 때는 2D고요. 4일 때는 3D야. 여기 항수보다는 하나가 부족하지, 그지? 그래서 식으로 쓸 때는
D는 D인데 n만큼 갔으면 여기가 n이면 여기는 n-1D라는 일반항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얘가 AN은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가 되거든? 잘 봐. 여기서 바뀌는 숫자는 이 n값이다. n값. n값이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때 이 n은 항의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 이 n에는. 이해되죠? 그때 이 n 앞에 숫자가 뭐가 붙어 있어? 공차가 붙어 있지. 그치? 절대로 이 식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진 않고 좀 더 쉽게 구할 건데 수열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이라는 게 니네가 언제 또 나오냐면 미적분 2에서 급수라는 걸로 또 나와. 급수. 근데 미적분은 보통 기울기, 미분은 기울기를 의미하거든. 적분은 넓이를 의미해. 근데 갑자기 등차 수열에서 갑자기 미적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이 얘기는 얘가 함수랑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야. 얘가. 등차 수열이 그럼 무슨 함수랑 연관이 돼 있냐? 얘는 1차 함수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대신 그 x값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2라고 칩시다. 이때 변화하는 값은 x값이야.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지는 거잖아.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는 1차 함수일 때는 x에다 막 다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수열에서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봐봐. 내가 x에다가 자연수를 하나씩 넣어볼게. 1 넣어보면 몇 나오니?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5 나오죠? 자, x에 2 들어가면 8 나오고, 3 들어가면 11 나오고, 4 들어가면 14 나오고, 이렇게 정해지지, 지금 y값이. 그때 이 간격이 몇 차이다? 몇 차이나? 3 차이 나지? 그래서 니네가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봤던 1차 함수에서 이 기울기 역할을 하는 애 있잖아. 그 기울기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라고? 이 공차 D예요. 공차 D. 기울기 역할을 하는 애가 공차 D야. 이거는 계속 3씩 커지는 함수야. 그냥 3, 3, 3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해됐니?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얘를 1차 함수처럼 해석해가지고 공차가 나오면 이 기울기 역할을 하는 애를 앞에다 써주시면 돼. 됐니?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쉬운 방법은 예를 들어서 4, 8, 4, 9 이것도 너무 쉽네. 4, 7씩 늘리자. 11, 18 이렇게 갔어. 공차 7이죠. 자, 얘가 첫 번째 항이야. 됐니?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그러면 이때 나오는 AN은 자, AN을 구하는 방식은 공차가 몇이야? 7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1차 함수에서 기울기 역할을 해. 그 대신 여기서는 AN은 어떻게 쓴다? 7x가 아니라 7n 이렇게 쓰면 돼. 7n. 얘가 뭐야? 공차야. 됐어? 그리고 나서 뒤에 뭐만 구하면 돼? y는 ax 플러스 b에서 공차를 알면 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뒤쪽에 y절편만 알면 되는데 y절편은 아무 항이나 하나만 알면 돼. 자,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4 나온다는 얘기지? n에 1 넣었을 때 4가 나오게 하는 값을 뒤에다 붙여주면 돼. 1 집어넣으면 현재 7이지? 4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이 되면 돼요. 됐니? 봐봐. 이게 진짜 일반항인지.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거 맞죠? 2 집어넣으면 14 빼기 3이니까 11 나오죠? 3 집어넣으면 21에서 3 빼니까 18 나오지? 그래서 이 일반항만 구해내면은 A의 25번째 항은 뭐냐라고 물어. 이런 식으로. 그럼 n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25만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쓰면 돼. 됐니?
그래서 일반항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 자, 지금 첫 번째 등차 수열은 함수적인 의미로 누구의 의미를 갖는다? 1차 함수의 의미를 가져. 그럼 이 뒤에 배울 내용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뭐냐면 얘한테 6, 18, 82, 3, 54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은 자 봐. 이쪽으로 갈 때 곱하기 3씩 해나가는 게 등비수열이야. 공차는 계속 더해서 나가는 거고 등비는 어떤 같은 숫자를 계속 곱해서 나가는 애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비율이 같은 수열이라고 해서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얘를 이건 나중에 배울 때 하겠지만 등비수열은 함수적인 의미로 무슨 함수랑 관련이 있냐? 얘는 지수함수랑 관련이 있어. 얘는 지수함수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함수적인 의미, 등비수열의 함수적인 의미. 이걸 아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계산식에서 많이 쓰이는 거. 내가 이제 원론적으로 학교에서 해주는 방법과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거,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지금부터 말하는 등차 수열에서 이루어지는 등차 중앙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야.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뭐냐면 잘 봐. 2, 4, 6, 8, 10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다 2씩 커지는 등차잖아. 이렇게 계속 가는 애란 말이야. 그 중에 내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얘를 기준으로 잘 봐봐. 하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떨어진 것도 D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으로도 D만큼 떨어져 있지. 그치? 얘네들은 항상 대칭성을 가져. 3으로부터 한 칸씩 떨어진 애들은 대칭이야. 오케이? 또 대칭이야. 이런 식으로 대칭이라서 잘 봐. A1과 A5 A1과 A5 두 개를 더할 건데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지? 12지? 12는 가운데 거에 몇 배는? 2배지? 오케이? 이걸 좀 이따 수식으로 알려줄 테니까 얘는 자 일단 항부터 정할게요. 1하고 5하고 나오면 A6이야. 그걸 2로 나누면 아 얘네들의 가운데 항은 세 번째 항이다. 됐니? 그거의 절반. 얘네들 더한 거의 절반이 누가 된다? 얘가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때 이 모양이 있잖아. 이 모양. 이 모양을 우리는 앞에서 산술 평균이라는 걸로 배웠어. 그럼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게 무슨 평균이냐면 산술 평균이야.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 이렇게 배우잖아. 등비에서 나오는 등비 중앙이라는 게 기하 평균이야. 그리고 교과 과정에서는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조화 평균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건 조화 수열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뒤쪽에서 좀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그때 외우는 건 이렇게 안 외우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외워? 얘가 이 A3다 이런 식으로 외워. 미쳤나봐. 이렇게 됐을 때 됐니? 근데 얘가 얘랑도 돼요. 얘랑도 A2하고 A4. 자 일단 가운데 항 찾을게요. 2하고 4하고 다음에 6이지. 가운데 항은 세 번째 항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건 이 A3랑 같아. 이게 간격이 똑같아서 그래. 얘는 두 칸 간격, 얘는 두 칸 간격. 이렇게 더해도 12예요. 이렇게 더해도 12지. 12의 절반은 6이야. 그래서 등차 중앙은 어떨 때 이용하냐? 합이 나올 때 이용하는 거야. 합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A의 21번째 항 더하기 A의 뭐 31번째 항은 뭐랑 같냐면 일단 가운데 항부터 찾는 거야. 20이라고 31을 더하면 몇이야? 52지. 52의 절반. 몇이니? 26번째 항이 얘네들의 가운데 항이야. 근데 가운데 항은 항상 얘 두 배랑 같다. 됐어요?
이게 등차 중앙인데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볼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첫 번째 항, 내가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얘보다 얘가 얼만큼 빠진 거야? D가 빠진 거지. 얘보다 D가 는 게 A3야. 그럼 우리는 A1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2에서 D 한번 뺀 거랑 같아. A1은. 됐니? A3는 A2로부터 해서 D를 한번 더한 거랑 같아. 그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A1이 얘고 A3가 얘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결과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해보면 뭐야? 2A2 D는 사라지지. 그지? 맞아? 이게 등차 중앙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해.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얘네 이거 미친 3이잖아. 얘네 둘 더한 거에 가운데 항은 두 번째 항이고 가운데 항은 얘네 둘 합의 2배를 해주면 된다. 이해됐어요? 요거 굉장히 많이 쓰일 거고. 자, 이게 처음에는 좀 낯설고 그래도 좀 하다 보면 등비수열은 계산이 좀 쉬워. 잘 봐. 내가 이거 정석풀이하고 기본풀이로 갈게. 기본풀이로. 앞에 보시면 네 번째 항이 2라고 알려졌어요. 여기서. 두 번째, 10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라고 알려줬어. 첫 번째, 학교 선생님 풀이 아니면 보통 그 해설지 풀이. 앞에 보세요. 근데 이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A4라는 건 항상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어. 얘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D를 몇 번 더하면 네 번째야. 첫 번째 항으로부터 D를 몇 번 더하면 돼? A1, A2, A3, A4, D. 그 칸수 차이라는 건 4에서 1을 빼면 돼, 그냥. 4 빼기 1하면 3이잖아. 그래서 A1이라는 친구는, 아니, A4라는 친구는 A1 더하기 3D라는 숫자로 바꿀 수 있고, 그게 2라는 뜻이에요. 되니? 그러면 A10이라는 친구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몇 D를 더하면 돼? 9D 더하면 돼. 9D. 9칸 차이니까 9D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A1D니까 우린 뭐 쓸 수 있다? 연립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 그죠? 니네 뭐가 더 편한지 한번 확인해봐. 자,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연립할게요. 이렇게. 빼버리면 마이너스 6D는 빼면 플러스 10이라서 따라서 공차 D는 마이너스 2가 돼. 됐니?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첫 번째 항은 8이 되지? 첫 번째 항은 8이 돼. 자, 얘를 알았으면 최종적으로 우린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일반 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됐어? 자, 뭐로 시작해? 뭐로 시작해?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기울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한다고. 됐어? 일반항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2n. 그리고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8 나와야 돼. 1 집어넣으면 현재 몇이야? 마이너스 2지? 8 나오려면 뒤에 뭐 붙어야 돼? 플러스 10. 이게 일반항이야. 얘만 알면 그 다음부터 물어보는 건 다 가능해. 일단 1번 답은 A1은 8이고 공차 D는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했고 20번째 항을 구하래. 그 얘기는 뭐야? 여기다 20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0 더하기 10이니까 20번째 항은 마이너스 3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아, 마이너스 18이 나오려면 몇 번째 항? 아, n이 뭐냐라고 묻는 거야. n이 항의 숫자거든. 그럼 뭐가? 아, 얘가 마이너스 18이 나오려면 몇 번째 항이냐? 그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28이니까 n은 7번.
14번째 항이다. 이렇게 가겠죠. 됐니? 그러니까 뭘 알아내는 게 주 목적이다. 일반 항을 알아내는 게 주 목적.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뭐다? 정석풀이야. 이렇게 푸는 건 정석풀이. 두 번째 풀이 갈게요. 선생님 두 번째 풀이를 더 선호해. A4는 2고요. A10은 마이너스 10이야. 자, 이거 몇 칸 떨어져 있어? 몇 칸 떨어져 있냐? 6칸 떨어져 있지. 6칸, 칸수가 6칸이지. 실제 떨어지는 건 6D가 떨어져 있다고. 그치? 6D가, 그러면 여기서 이거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12가 되지? 그럼 D는 몇이야, 바로? 마이너스 2야. 그죠? 공차가 마이너스 2예요. 됐니? 그러면 내가 일반항을 여기서 이제 바로 구해버릴게요.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N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 근데 숫자가 작은 게 더 좋아.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지? 여기다 4를 집어넣어.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인데 2가 나와야 돼. 뭐 붙어야 돼? 플러스 10. 아까보다 연립한 것보다 얘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만큼 나냐라는 걸 알아내면 좀 편해요. 됐어? 이해됐지?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627번. 두 가지를 해줄 건데, 이것도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확인하고 가세요. 좋아요. 정신기할. 모든 항은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항 더하기 몇 D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무조건. 그러면 A1은 그냥 A1이야. 첫 번째 항이고, 자, A3라는 친구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2D만큼 더한 게 돼. 이게 A3야. 얘가 A3. 됐죠? 자, 이번엔 얘 A5라는 친구는 첫 번째 항 더하기 4D. A7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6D. 그거였더니 41이에요. 정리해보면 얘는 A1 더하기 2D가 2고요. 얘는 2A1 더하기 10D가 42야.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 이제? 적정하게 나눠서 연립방정식 풀면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구할 수가 있어. 그치? 됐니? 구해볼게요. 일단 A1 더하기 D는 1인 거고 여기서 A1 더하기 얘는 5D는 21이야. 빼줄게요. 빼주면 마이너스 4D가 마이너스 20이라서 D는 5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 D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얘 넘어가면 빼기 5가 되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가 돼. 됐어? 그러면 일반 항은 AN은 뭐로 시작해? DN으로 시작한다고. DN. 그럼 몇 N이야? 5N. 우리가 아는 게 첫 번째 항이잖아.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4 나와야 돼.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5죠?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9. 자, 일반항 구했어. 자, 10번째 항 구하래. 여기다 1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뭐야? 50 빼기 9니까 정답은 41이야. 이게 정석풀이야. 원래 풀이는 이거야. 오케이? 두 번째 풀이. 내가 합과 차에 관한 내용. 차는 차의 의미. 8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대. 그럼 몇 칸 차이란 얘기야? 6칸 차이니까 이건 뭘로 바꿀 수 있다? 6D로 바꿀 수 있다. 6D가 42란 뜻이에요. 그죠? 그럼 D는 7. 차의 의미야, 이거는.
아까 내가 합의 의미는 뭐로 보라 그랬어? 다시 A2 더하기 A8 요거의 의미는 등차 중앙을 생각하라 그랬어. 등차 중앙. 2하고 8하고 더하면 10이지. 10의 절반은? 10의 절반은 5죠? 그러면 2하고 8의 가운데 항이 누구란 얘기야? 다섯 번째 항이야. 다섯 번째 항은 얘네 둘의 합은 이걸 2로 나눈 게 얘였으니까 외울 때는 2A5로 외우라 그랬죠. 등차 중앙.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이걸로 바꿀 수 있어. 됐어? 얘를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얘는 A1이고 얘는 A3야. A1과 A3의 가운데 항이 누구야? A2죠. 1하고 3하고 더하면 4니까 그 2로 나누면 A2야. 그럼 나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2A2는 2라는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 아까 됐니? 서연아 살아야 된다. 어? 자, 5하고 7하고 더하면 12지. 12의 절반이니까 A6이 가운데 항이야. 그래서 2A6으로 얘를 바꿀 수가 있어. 걔가 41에. 아, 그러면 A2는 1이고 A6은 21이야. 잘 봐. 아까 거 쓸게요. 바로. 이거 몇 칸 차이냐? 4칸 차이지? 그럼 4D가 뭐란 얘기야? 여기서 이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빼는 거다. 21에서 1 빼니까 20이 되죠? 그럼 D는 5가 된다. AN 구할게요. AN은 5N 2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A2가 1이니까 2 집어넣으면 10이야. 1 나오려면 마이너스 9. 됐죠? 이해되니? A10은 10 집어넣으면 41 이렇게 나오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일반항을 안 구하고도 A10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A6의 값을 알잖아. 6부터 몇 D 떨어져 있어? 몇 D? 4D 떨어져 있지?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4D만 하면 되는데 D가 몇이야? 5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A10은 4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됐니? 자, 밑에 거 해보세요. 니네 풀이하고 어떤지 봐봐. 수열은 많이 풀어볼수록 찾는 방법이 좀 더 쉬워져. 니네 풀이, 선생님 풀이 봐봐. 어떤 건지. 자, 합이 의미하는 건 등차 중앙으로 의미한다 그랬지. 그치? 1하고 3하고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두 번째 항이야. 얘는 뭐를 쓸 수 있어? 이 A2가 0이야. A2는 뭐란 얘기야? 0이란 뜻이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A2에 대한 정보지. 그치? 그럼 A2를 적극 활용하면 돼. 어떻게 활용하냐? 자, A3이라는 건 A2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거야? 한 칸이니까 D만큼 떨어진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얘를 알기 때문에 얘를 적극 활용한다고. 그럼 A3는 A2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어. 이게 A3야. 더하기 2A4. 그러면은 더하기 2. A4는 A2로부터 2D 떨어진 게 A4겠죠. 그죠? 3A5. 그럼 A5도 3 곱하기 A5도 두 번째 칸으로부터는 요번엔 3D만큼 떨어진 거야. 이렇게 됐니? 그게 몇이라고? 14라고. 근데 우린 A2의 값을 알죠. A2의 값이 다 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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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선 D, 여기선 플러스 4D, 여기선 플러스 9D. 얘가 14란 얘기지?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14D가 14니까 D는 1이다. 됐어요? A15 일반항 안 구하고 갈게요. 내가 아는 건 A2잖아. A2로부터 몇 D 떨어져 있어? 13칸 13D가 떨어져 있지? A2로부터 0으로부터 얼마큼 더하면 돼? 13D인데 D가 1이야. 13 더하면 이게 A15가 된다는 얘기겠죠. A15는 13이다. 이해됐니?
할 수 있겠냐? 자, 두 번째 거. 자, 이제부터는 일반항을 구하는 형태를 의미해. 자, 1번부터 볼게요. 이건 이제 설명은 등차 수열은 설명이 이게 다야. 아까 전에 내가 했던 게. 이제부터 문제 풀이 하면서 어떤 게 더 빠르지 이 정도 찾는 거예요. 자, 1번. A4는 2예요. A10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냐? 6칸 떨어져 있지? 6D가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인 거지, 그치? D는 마이너스 2예요. 일반항 구할게. AN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N. 아는 거 아무거나 써도 돼.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 N에 4 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자, 여기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인데 2가 나오려면 플러스 10이 있으면 돼요. 됐어요? 이게 일반항이다. 이 일반항이 얘가 처음으로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얘가 처음으로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이때 이 n은 뭐밖에 안 된다 그랬어? 자연수밖에 안 된다 그랬어. 항의 넘버수니까. 그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10이고 n은 부동어 바뀌고 5가 되겠지, 그치? n은 5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 뭐야? 6이지? 몇 항부터? 6항부터 뭐가 된다?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이 뜻이에요. 6항부터. 자, 두 번째 거 볼게. 자, A3 얘는 A13 몇 칸 떨어져 있어? 10칸 떨어져 있지? 그럼 6 10D는 자,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큰 항수에서 작은 항수 몇? 60이지? D는 몇이란 얘기야? 6이란 얘기야. 됐어요? 공차가 D 6이야. 그럼 일반항은 6엔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40 나오면 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8인데 마이너스 4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58을 해줘야 마이너스 40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때 얘가 일반항이야. 이제 모든 항을 대표하는 항이란 얘기예요.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돼. 근데 처음으로 뭐가 된대? 양수가 나온대. 얘가 양수 0보다 커진 때가 몇 항째부터냐 이거지. 넘어가면 6n이 58이고요. n은 6분의 58인데 6분의 58이 약 9. 뭐뭐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9. 뭐뭐뭐보다 큰 항은 몇 번째야? 10번째 항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니? 밑에 거 슉. 야, 등차 수열의 합과 차의 관계에 대해서는 니네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자. 그러면 A3 마이너스 A1이 마이너스 10이지? 내가 아까 차의 의미가 뭐라 해서 이거 몇 칸 차이 난다는 얘기야? 2칸 차이 난다는 얘기는 얘는 그냥 2D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D는 몇이야? 마이너스 5란 얘기야. 자, 이 뒤에는 이제 여기 무슨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D가 마이너스 5인 것밖에 없다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과 D의 관계로 바꿔주시면 돼. 이 가로 열고 A3라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2D 빼기 3에 A5라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4D 얘가 3이야. 그럼 얘는 2A1 마이너스 3A1이니까 마이너스 A1이 되겠지. 자, 여기서는 D가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0인데 곱하면 플러스 60이래. 그럼 요거 계산하면 몇이야? 플러스 40이 되겠죠? 얘가 3이란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 넘기고 넘어오니까 A1은 37이란 얘기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공차도 알겠다. 어떤 항도 알겠다. 일반 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K라고 썼으니까 AK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일반항이라고 합시다 그냥.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n 1 넣었을 때 37이 나와야 돼. 그럼 현재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인데 37이 나오려면 플러스 42가 필요하겠지. 그치? 됐니? 얘가 뭐보다 커진대? 뭐보다 작아진대? 0보다 작아진대. 그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42고요. n은 부등호 방향 바뀌고 5분의 40인데 얘가 8.4 정도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몇 항부터야? 9번째 항부터. 자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됐어요? 쉬었다 해야 되겠다. 자,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실수들을 좀 해. 봐봐. 얘네들 사이에 총 몇 개가 있대? 요 사이가 10개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전체는 몇 개 있는 거야? 1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번째 항인 거야? 자, 이거 몇 칸 차이야? 그러면 11D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11D가 자, 여기서 이거 빼니까 몇이야? 33 늘은 거잖아. 그죠? 따라서 공차 D는 3이야. AN 구할게요. AN은 3N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려면 뒤에 빼기 1. 됐어요? 근데 뭐에서 틀리냐면 이 공차 D는 지금 구했다. D는 3인데 얘 구할 때 좀 틀려. 얘 구할 때. X6라는 얘는 자 X1이라는 게 몇 번째 항이니 이거? 두 번째 항이야. 그럼 X6은 실제로는 몇 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야? 일곱 번째 항을 구하라는 이 뜻인데 A6을 구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 A6이 아니라 A7이다. 여기 있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 그럼 여기다 7 집어넣으면 21 빼기 1이니까 A7은 20, X6은 2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니? 자, 밑에 거 해보세요. 이거 몇 개야? 이거 N개 있지, 그지? 그럼 전체는 몇 개 있어? N 플러스 2개 있지. 자, 얘가 첫 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겠어? A,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그죠? 그럼 이거 몇 칸 떨어져 있어? 여기서 이거 빼면 된다? N 플러스 1칸 떨어져 있지? N 플러스 1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N 플러스 1 D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 값이 몇이야 지금? 34에서 4 빼니까 30이야. 근데 공차가 몇이라고 알려줬어? 얘가 2에 양쪽에 2로 나눌게. 그럼 N 플러스 1은 N은 14가 되겠지. 안 어렵지? 안 어렵지? 자, 또 모르겠다. 우리 사연이 뭐 졸다가 들어가지고 뭐 지금 뭐 그러니까 또 모르겠지, 그지? 모르겠다 또 4번? 자, 4번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야, 이거 이렇게 이 파트는 모르면 안 되는데. 이게 총 8개가 있대. 그럼 전체는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있죠? 얘가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 얘는 10번째 항. 9D 차이나. 근데 7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12가 되겠지, 그지? 그럼 D는 3분의 4. 공차가 3분의 4예요. 됐어요? 일반항 구할게요. 일반항은
3분의 4n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거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나와야 된대. 자, 1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5라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뭐 빼줘야 돼? 3분의 19를 빼주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9. 됐어요? 구할게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x3이라는 건 결국 네 번째 항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일곱 번째 항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 있는 숫자가 3이라고 해서 이게 세 번째 항이 아니라 그랬잖아. 네 번째 항이잖아. 하나, 둘, 셋, 네 번째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분의 16 빼기 3분의 19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일곱 번째 7 집어넣으면 3분의 28 빼기 3분의 19니까 3분의 9라서 얘는 3이 됩니다. 더하면 2가 되지. 됐어요? 자, 4번 갈게요. 4번. 유형 4번. 등차 수열의 작성. 자, 얘는 놓는 요령만 좀 보시면 돼. 자, 등차 수열이 여기서는 3개, 여기서도 3개. 그러니까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서 놓는 방법이 좀 틀려. 등차 수열이 홀수개. 그러면 가운데 숫자를 알파라고 둬. 그러면 그 전 단계는 얘보다 공차만큼 빠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t, 그 다음 숫자는 알파 플러스 t. 자, 이렇게 놓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개 다 더하면 뭐가 사라져? d가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놓는 요령이 홀수개일 때 가운데 거 알파 빼기 d, 만약에 5개면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2d, 알파 플러스 2d. 그래도 얘를 기준으로 다 사라져요. d는. 됐니? 홀수개는 가운데 걸 알파로 둔다. 자, 짝수개는 가운데 걸 알파로 두면 이렇게 되면 다 더했을 때 알파 d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가운데 숫자를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플러스 d 이렇게 두 개를 놓는 거야. 그때 얘네들의 간격이 몇 d 차이나? 2d 차이나지. 2d. 그치? 그럼 얘 공차를 2d로 보고 식을 세우시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또 2d 작아지니까 여기는 a-3d라고 놓으면 되고, 여기서는 2d 커지니까 a 플러스 3d라고 놓으시면 돼. 그러면 다 더했을 때 사라지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 1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0이랍니다. 가운데 거 알파,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플러스 d. 이거 전부 다 d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야. 이걸 셋 다 더했더니 12가 나오는데 이거 싹 다 더하면 3 알파가 12가 나왔으니까 알파 값은 4라는 결과가 나온다. 자, 얘가 4예요. 4, 4, 4. 자, 곱했을 때 48이래. 이거 세 개 다 곱하면 48이래. 일단 이렇게 두 개 먼저 곱하면 4 곱하기 16 마이너스 t 제곱이 48이라는 얘기인 거죠. 먼저 두 개 곱하고 얘는 나중에 곱한다는 뜻이지. 그치? 양쪽에 4로 약분할게요. 그럼 16 마이너스 d 제곱이 12가 되니까 d 제곱은 4가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d 값은 공차라는 건 음수도 나올 수 있어. 마이너스 2씩 커도 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문제는 플러스 2를 넣어볼게요. 한번 2를 넣어보면 뒤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얘가 2, 4, 6이라는 등차 수열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6이고 얘가 4고 얘가 2가 돼요. 결론적으로는 우린 숫자 3개만 알면 되잖아. 이렇게 해도 246이고 이렇게 해도 246인 거잖아. 어차피 값은 246이 답이다. 됐니? 자, 두 번째 거는 3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 보시면 돼. 세 실근이니까 알파,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플러스 d. 그러면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3알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래서 얘가 6이야. 알파는 2예요.
그런데 원래는 얘는 고배합이고 얘는 곱이야. 그래서 고배합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의 세 실근, 얘네들이 근이란 얘기인 거잖아. 얘네들이 근이잖아. 근은 내가 확실한 근 하나 알잖아. 그죠? 그럼 이 집어는 뭐 돼야 돼? 0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빼기 2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가 0 돼야지 이게 근인 거잖아. 그죠? 확실한 근 하나 아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K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 밑에 거 해보세요. K는 1부터 5 AK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다 일반항을 집어넣는 거고 1항부터 5항까지 계속 더하라는 얘기야. 이 시그마의 뜻이 1 들어가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이 뜻이 K가 1부터 5까지 이게 시작점 이게 끝나는 지점 1부터 5까지 여기다 집어넣은 거를 더하여라 라는 거야. 니네 너 엑셀 보면 이런 기호 표시 본 적이 있죠? 이게 썸의 S처의 그 문자야. 알파, 베타, 델타 그것처럼. 거기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7번 봅시다. 자, 세변 길이가 등차를 이룬대. 그럼 가장 긴 거를 가운데 거를 알파라고 하면 작은 게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플러스 D 이렇게 놓으시면 되지 길이를. 일단 넓이가 96이래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D의 2분의 1을 한 게 96이잖아. 그죠? 양쪽에 20 곱합시다. 이 곱하면 몇이냐? 192인가? 192.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D가 192라는 얘기고 두 번째 직각이라며 피타고라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과 같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D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D의 제곱과 같다. 그럼 여기는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D 플러스 D 제곱 은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D 플러스 D 제곱 없앱시다. D 제곱 날라가지 그지? 그럼 얘는 넘어가고 얘 넘어갈게요. 왼쪽으로 싹 다 넘길게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D가 0인 거지 그죠? 요거 알파를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4D가 0이 되겠지 그지? 그럼 곱해서 0 되려면 얘 또는 얘가 0인데 얘는 길이란 말이야. 길이라서 0은 될 수가 없다고 그지? 그럼 누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얘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알파는 뭐라는 얘기야? 4D가 된다는 얘기겠지? 됐니? 그럼 이 알파 대신 걔를 이쪽 식에다 넣을게요. 얘 집어넣으면 16D제곱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D제곱 192 12D제곱이 192 D제곱은 12로 나누면 몇이냐 1 6인가? 16 D값은 4가 되겠죠 그죠? 됐니? 얘가 4 아니구나 D가 4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알파는 16이 되겠죠? 얘가 16 얘는 12 얘가 20 슉 더하면 끝 됐죠? 밑에 거
숫자 4개 나왔다. 짝수개 나왔을 때는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플러스 D, 공차를 몇 D로 잡아라? 2D로 잡아라. 그럼 이쪽은 알파 마이너스 3D, 이쪽은 알파 플러스 3D. 4개 다 더했어. 그럼 다 더하면 D는 사라져. 그럼 4알파가 26이래요. 그럼 알파는 2분의 13이란 얘기네. 됐죠? 일단 알파는 2분의 13. 두 번째, 가운데 두 수의 곱. 자,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얘는 가장 큰 거와 작은 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9D 제곱. 얘가 얘보다 18만큼 더 크대. 그럼 얘한테 18을 더해주면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됐어?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넘어가니까 8D 제곱이 18이에요. 그럼 D 제곱은 2로 나오면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되니? 이제 뭐 구하래?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얘네들이 곱한 거 하라는 거잖아.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9D 제곱 구하라는 거잖아. 알파가 2분의 1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69 마이너스 D제곱이 4분의 9였다. D제곱이 4분의 9 곱하면 4분의 81. 얘는 4분의 몇이냐? 88이네요. 그죠? 약분하면 22가 되겠네. 별거 없죠? 넘어갑시다. 유형 5번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내가 제일 앞에부터 계속했던 얘기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있으면, 자, 요거 2배 해주면 뭐랑 같다? 양쪽 대칭인 형태, 얘네 둘의 합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등차 중앙. 자,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얘로 나눈 나머지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지, 그지?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번에 얘로 나누는 거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얘는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 두 번째, fx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된다는 뜻이지. 나누어 떨어지니까.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다. 됐니?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얘네가 순서대로 뭘 이루어? 등차를 이루어. 숫자 3개가 나와 있고 등차를 이루는데 다른 힌트는 별로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등차 중앙 쓰시면 돼. 자, 얘 2배. 2 플러스 2a 플러스 2b는 누구랑 같다? 얘네 둘 더한 거랑 같다. 자, 얘랑 더하니까 5 플러스 a 플러스 2b가 되니까 2b하고 2b 사라지고, 얘 넘어가면 a, 얘 넘어가면 3. a는 3이다. 됐니? 여기다 3 집어넣으면 4 빼기 6 플러스 b가 0이니까 b 값은 2다. 이렇게 구하는 거. 할만하죠? 등차 중앙. 왜? 어디 놓쳤어? 놓쳤어? 놓친 거 없지? 자, 639번 시너지에도 똑같은 문제 있으니까, 유형 6번까지는 가야 되는데 할 수 있겠지? 풀어주진 않을 거고 로그만 계산해 줄게. 자, 이거 x자리에 로그 2에 5 넣으란 얘기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로그 2에 5 넣으란 얘기고, 자, 얘는 좀 바꿔놓을게요. 얘도 로그 2에 5 더하기 2는 로그 2에 몇이
2의 4죠? 2의 제곱이니까. 떨어지면 로그 2. 얘가 2잖아. 얘가 2.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다? 얘 이렇게 안 쓰고 로그 2에 20으로 쓸 수 있죠? 더하기로 연결됐으면 곱하는 거니까. 됐니? 그럼 요거를 그 자리에다 올릴게요. 2에 로그 2에 20. 세 번째 건 2에 로그 2에 t제곱 플러스 2t. 지수에 올라가 있는 로그는 한번 바꿀 수 있죠?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럼 요거 자리 바꾸니까 뭐가 되냐? 5야. 얘도 얘랑 얘랑 자리 바꾸니까 뭐야? 20이죠? 얘도 얘랑 자리 바꾸니까 뭐야? 얘도 t제곱 플러스 2t가 되겠지? 얘가 이 세 개가 뭐를 이룬다? 이거 몇 커졌어? 그럼 얘는 몇 대 해야 되겠어? 이거 35다. 이렇게 생각해. 로그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오케이? 이 t 값 구하시면 되잖아. 40번. 이건 조립제법 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3 3a. 생각을 해봐. 여기 3a를 없애려면 요게 마이너스 2a, 얘는 뭐 집어넣어봐요. 어차피 마이너스 a잖아. 이게 마이너스 2a가 돼야 마이너스 3a 3a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봐도 이거 a 없애려면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돼. x에. 조립해볼게요. 마이너스 1로 조립하면 1 마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 더하면 3a 마이너스 3a. 됐니? 자, 두 번째. 얘는 그대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지? 뒤에 거 인수분해 되죠? 3 곱하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그치?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a는 0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근이 뭐란 얘기야? 얘네들의 세 실근은 마이너스 1 3 a가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조립제법. 됐죠? 근데 이 세 개가 뭘 이룬다? 등차를 이룬다. 등차를 이루는데 a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지? 첫 번째, a가 제일 작을 때 이렇게 등차 이룰 수도 있고, 두 번째는 a가 두 번째인 숫자일 수도 있는 거지. 등차니까. 그죠? 세 번째는 a가 제일 클 수도 있는 거잖아. a의 위치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됐어요? 자, 얘 두 배는 얘네 둘 합친 거. 얘 두 배는 마이너스 2죠? 얘네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2 되려면 a 값은? 얘네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2 돼야 돼. 마이너스 5. 첫 번째 a 값. 자, 이 a가 얘네들 더하면 돼. 근데 얘네들 더하면 2잖아. 그럼 a 때 a 값은 1이다. 가운데 거의 2배. 6은 얘네들이 더한 거랑 같아야 된다. 자, a 값은 7이다. a 값이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개? 3개. 다 더하면 3이네요. 됐어? 별거 없죠? 자, 유형 6번 갈게. 자, 이 절대값 붙었을 때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공차가 0이 아니라고 알려줘. 그럼 잘 봐라. 이 뒤에 거 해석하는 방법이야. 근데 한 번만 해석하고 앞으로는 공차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A4하고 A6 절대값이 같다란 얘기는 둘이 똑같거나 아니면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 나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그죠? 여기까지 됐니? 근데 만약에 공차가 0이 아니라는 건 공차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항이 커질수록 계속 커진다는 얘기지. 그제?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공차가 음수여도
계속 작아져. 공차가 0이 아닌 이상은 같을 수가 없다고. 이해되니? 숫자가 계속 커지는데 이게 어떻게 같아? 아니면 숫자가 계속 작아지는데 어떻게 같아져?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나오고 절대값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공차가 0일 때만 이렇게 돼. 하나도 안 늘었을 때만. 이해돼? 그럼 무조건 식을 뭐로 써야 된다? 두 번째 식을 쓰시면 돼. 무조건 얘로 접근하시면 돼.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됐죠? 자, 합에 관련된 내용. 자, A3과 A5 더하면 A8이야. 그걸 가운데야. 얘는 2A4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등차 중앙 이용한 거야. 얘가 6이래. 아, 따라서 A4는 몇이다? 3이다. 그럼 얘가 3이죠? 얘가 3이잖아. 걔랑 누구랑 같아? A6랑 같아. 넘어가면 A6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이거 몇 칸 차이야? 두 칸 차이지? 2D가 마이너스 6이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큰 항수에서 작은 얼만큼 늘었냐? 마이너스 6 늘었다는 얘기야. 그럼 D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니?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A4를 아니까 A4라는 친구는 A2부터 2D만큼 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A4가 몇이야? A4가 3이라는 걸 알잖아. 그죠? D가 마이너스 3인 것도 알지? 그럼 A2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넘어가면 9가 되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 나왔으니까 일반항 구하셔서 마이너스 3n 4 넣었을 때 9 나와야 돼.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인데 9가 나와야 돼. 플러스 21이 붙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1인가? 잘못됐잖아. 뭐가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2가 9가 나오려면 21 맞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9가 안 나오는데 그럼? 이거 3이구나. 바보 같은 거. 그러면 4점 마이너스 10인데 3이 나오려면 플러스 15가 붙으면 되겠지. 그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칸수 차이 해가지고 직접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요거 절대값 푸는 방식이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 같을 수는 없다. 같다 뭐라? 마이너스 A6하고 같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니? 밑에 거. 시간이 안 되네. 하나만 보자. 643번만 풉시다. 643번. 내가 풀어주는 게 나을래나? 야, 이거 내가 풀고 그냥 넘길게.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봐. A14가 10이라는 걸 알려줬어. 난 얘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야. 공차가 0이 아니래.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떻게 풀린다? A5는 마이너스 A13 이렇게 풀리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A5는 A14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몇 D? 9D 차이 나지? 그러면 A14에서 9D를 빼주면 얘가 되겠지? 14의 값을 아니까 14를 기준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는 마이너스, 자 얘는 A14로부터 D만큼 줄면 되지?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니? 근데 A14가 몇이야 지금? 10이잖아? 얘는 10-9D는 얘가 10이니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D가 된다고. 됐죠? 그럼 넘기고 넘기니까 20은
10D가 돼요. 아, 따라서 D는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 이용해서. 자, 이거 몇 D 차이 나니? 7D 차이 나지, 7D. 그러면 A14, 10에서 몇 D만 더해주면 돼? 7D인데 D가 2인 걸 알았어. 그러면 24가 되겠네. 됐어요? 이거 절대값 푸는 방식만 아시고 14 주어지면 14 내가 아는 거 기준점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 등차 수열은 그래서 좀 편한 거야. 조화 수열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화 수열은 뒤쪽에 이제 319페이지 보면 조화 수열이 있는데 조화 수열은 교과 과정 외야. 니네 안 배워. 근데 조화 수열이 뭔지만 알면 돼. 등차 수열이 2, 4, 6 이렇게 가는 거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조화 수열은 이 등차 수열의 역수의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 그래. 얘 역수 취하면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가는 애들이 조화 수열이라는 것만 알고 이거는 개념만 아시면 돼. 다음 시간에는 내가 그거는 위에 개념하고 한 문제 정도만 풀이하고 넘어갈 거야. 얘는 교과 과정 외야. 니네 안 배워.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